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은 최근 전 세계 경제를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인재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한국 인재 빼내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한국 인재들에게 받고 있는 연봉의 3배, 최대 5배까지 제시하며 노골적인 인력 빼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인재들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준 차이는 상당하다며 단시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해외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실정에 웬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인재들이 끊임없이 한국을 찾고 있기에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기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중국은 최근 한국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설픈 표절을 일삼는 중국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 여성 라일은 자국에서도 알아주는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한 뒤 엄청난 노력으로 결국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동유럽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땅 크기가 한국과 비슷한 편에 속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분단 국가였던 아제르바이잔은 한국과 매우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한국도 전쟁을 많이 겪었고 아제르바이잔도 전쟁을 많이 겪었기에 그녀는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살면서 그녀는 문화조차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됐는데요. 어린 시절 자국에서 한국 역사 드라마를 접한 그녀는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돼버렸죠. 바로 대장금이란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한복과 맛있는 음식을 접한 그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에 명문대 진학을 마다하고 한국어학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된 그녀는 현재는 5개국어를 자랑하며 한국을 찾아오시는 외교관들에게 그분들의 언어로 한국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 해설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엔 엄청난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에 오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아예 한국에 오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선발 과정에서 웬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녀의 친구들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드높이고 있는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엘리트들만 가는 한국이라는 말까지 나돌며 그녀의 SNS 메신저로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온다죠. 이처럼 세계 각국의 인재들로 넘쳐나고 있는 한국의 행복한 비명과는 반대로 최근 중국은 지난 고속성장 시대가 끝났음이 드러나며 중국의 눈치 빠른 인재들이 자국을 손절하는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을 떠나버리거나 중국 최대 명문대 인재들이 미래를 포기한 채 공무원과 국유기업 등 철밥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지난 90년대 초 중국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걷어차고 개혁, 개방의 물길에 뛰어들던 흐름이 30년 후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에 지금 중국은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인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라도 기술 인력을 빼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CEO 모두 단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인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인재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보다 인재 유입률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단시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기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브라운관 모니터와 LCD 기술 격차가 좁혀진 선례가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삼성과 LG는 1990년대 중국 브라운관 모니터 시장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10여 년 만에 중국에 따라잡혔고 이후 LCD 기술 역시 10여 년 만에 추격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올레드 기술을 통해 중국을 크게 따돌렸다고 설명하고 있죠. 실제 현재 전 세계 중소형 올레드 패널 시장의 82%를 점유한 기업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대형 올레드 패널 역시 LG전자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감히 중국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기술력을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게 맥을 못 추고 있는 중국은 최근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까지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산업을 이끄는 인재 배출에 실패한 것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질 수 없다며 중국 또한 콘텐츠 흥행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중국이 2017년 한알령 시행 이후 한국 콘텐츠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지만 오히려 이 기간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열풍은 거셌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중국의 드라마, 영화 관련 통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국에서 방영된 리메이크 드라마 중 40%가 해외 원작이었으며 이 중 55%가 한국산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국 문화 산업이 한국 아이디어 따라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죠. 이 기간 방영된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는 미생을 비롯해 시그널, 성균관 스캔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어쩌다 18 등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방영 시기보다 한참이나 늦게 리메이크됐지만 중국판 드라마들은 한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도 줄줄이 방영되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중국 내 대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 아이치 등을 통해 방영되며 빠르게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에 업혀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중 미생은 특히 리메이크 전부터 중국인들이 열렬한 관심을 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중국 동영상 리뷰 사이트 더오반에서 미생은 지금도 평점 9.2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호평을 이어받아 중국판 미생 평범 적용료 역시 방영 당시 바이두 드라마 검색어 1위에 수일째 오르는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이에 한국 인재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재미를 본 중국은 결국 한국의 인재들을 빼내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특유의 검열과 규제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인재 빼가기에 실패한 중국은 마침내 한국의 콘텐츠를 교묘하게 표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엔 중국 대표 예능의 인기 비결이라는 제목의 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해 시즌4까지 중국의 대표 예능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 예능에서 한국 예능의 냄새가 느껴지죠. 과거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윤식당과 똑같이 배우 윤여정처럼 요리하고 배우 정유미처럼 반다나를 착용하는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은 사실 윤여정을 필두로 한국 예능의 신나영석 PD가 연출한 윤식당 프로그램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에 윤식당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예능 중찬팅은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입하지 않은 명백한 표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의 바닷가에서 외국인에게 퓨전 한식 판매를 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약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 조미, 황효명, 주동우, 장량 등 중국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태국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식을 판매했다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콘셉트를 표절한 중국은 그 밖에도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윤식당에서는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았고 중찬팅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황효명이 이서진처럼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료수를 제조하는 모습도 이서진과 판박이었는데요.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따라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죠. 한편 이 와중에도 본인들도 약간의 찔림이 있었는지 중국 예능 중찬팅은 윤식당과 차별화를 한 가지 두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고참인 배우 조미가 사장 역할을 한 것인데요. 표절 의혹을 받던 중찬팅 측은 이에 인터뷰에서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라며 본인은 우리 한국 예능을 안 본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엔 삼시세끼를 향황적 생활로 표절하고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탈바꿈에 내보내며 4년 동안 한국 예능을 18편까지 베껴 새로운 신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이에 한 인터뷰장에서는 한국 예능에 큰 획을 그은 나영석 PD가 중국을 향해 우리 프로의 포맷은 비싸지 않다. 세세한 가이드와 AS도 제공하니
꼭 정품을 구매해주세요라며 중국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표절은 창작자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기에 수준 미달인 행위임을 인정하고 뉘우쳐할 듯 보이는데요. 한편 OTT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은 자국 오리지널 콘텐츠와 더불어 문화 인재의 경쟁력에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문화업계가 한국 따라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세계 사회의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